안녕하세요. 위성 제프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실행, 인적성 준비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적성 공부를 하기에 앞서 어떤 회사가 인적성을 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크게 인적성이 있는 회사, 인성만 보는 회사,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가 메인인 경우가 있죠. 우선 아시다시피 인적성이 있는 회사는 일반 사무직입니다. 보통 저희가 아는 정말 일반 사무직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을 보는 경우는 이제 석박사님들이 이제 인성을 보는데, 사실 석사님들은 이제 적성도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석사님들의 채용 프로세스는 좀 인적성보단 다른 게 메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적게 보고요. 박사님들은 거의 인성만 봅니다.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가 메인인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네이버와 카카오,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공부를 했었을 때 이제 알고리즘 책도 보고 이제 백준이라는 알고리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아마 알고리즘 테스트도 왠지 이거와 되게 비슷할 것 같고, 이분들은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코드 리뷰를 합니다. 가장 누가 컴팩트 있게 가장 잘 짰는지, 그냥 뭐 어려운 용어를 떠나서 이제 깊이 뭐 훌륭한 알고리즘을 짜는 경우엔 좀 되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어떤 회사는 이제 상황 판단 문제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인적성은 좀 인성, 그다음에 좀 IQ 테스트 같은 경우라면 상황 판단 문제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상,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회사에 가장 피해가 되지 않는다. 회사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면 어떻게 하냐면 매니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나중에 큰 피해보다 지금의 작은 피해가 우선이 있도록 하나씩 읽어보면 미리 보고합니다. 나중에 보고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진행 사항이라든지 어떤 일이 에러가 났다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보고를 하고 알리는 경우가 중요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내가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업무 말고 사람 간의 갈등이면 본인이 해결하고, 사람 간의 갈등에 윗사람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윗사람 그냥 사람 관계는 모르고 일만 아는 정도. 그 일을 하다가 업무적으로 이제 마찰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윗사람을 끌어들일수록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누구 임원을 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안 주냐, 늦게 주냐, 왜 잘못 줬냐 이런 얘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가장 윗사람이 간섭이 최소화해야 됩니다. 점점 가면 결국 회사라는 거죠. 회사의 피해가 가장 적게.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회사 일이 우선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족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거는 그 정도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이제 회사가 메인이 되도록 솔직히 야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에서 인성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시중에 문제집 당연히 이용하고요. 최대한 실전처럼 푸세요. 실전처럼 푸는데 이게 솔직히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한 50분 주는데 그냥 풀면 2, 30분 정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풀고 나서 친한 사람과 한번 풀이를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 정말 이랬니? 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한 친구는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저도 이 시험을 임할 때 점점 뭔가 좋은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니까 저는 친한 사람과 풀이의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적성 공부. 그다음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적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실전처럼 풀어야 돼요. 적성 공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 시중에 그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뭐 열심히 예쁘게 풀겠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딱 재서 핸드폰 끄고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맞는 거를 풀어야 돼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풀이 참조가 있는데 참고하면 좋고, 근데 그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하필 이 방법으로 접근을 했느냐, 그 접근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막 분수 크기 문제가 나와요. 분수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수는 이제 구문을 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분수 비교해서 왜 나는 이 방법으로 분수에 접근했느냐, 좀 직관적인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마다 적성시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공간지각 능력은 직접 그려볼 수도 있고요. 오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본인에게 가장 강한 유형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약 분수가 강하다, 그럼 직관적으로 A가 크다, B가 크다 있을 때 A가 딱 크다 느껴지면 바로 확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빠르게 하고 넘어가야 되죠. 다음 코로나는 이 방법을 하는 사람이 봤거든요. 모니터에 인적성을 사진 찍어서 띄우고 이렇게 직접 거의 눈으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제가 직접 한번 시험을 보는 경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문제 중에서 전공시험 보는 데도 있고 에세이 쓰는 데도 있어요. 전공시험은 거의 인적성 시험 끝나고 전공시험 시작하는데 거의 녹초예요. 아침부터 인성 보고 적성 보고 거의 이제 전공시험 보면 이제 밤이거든요. 근데 내 회사마다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지만 전공시험은 이제 직무 관련이고 한국사 시험이에요. 근데 직무 관련된 건 뭐냐? 그 전공에 관련된 문제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던 전공 시험은 거의 기사 필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 공부 안 하셨더라도 간단하게만 보면은 여러분 공부 잘했으니까 다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빈칸 아마 없이 여러분 풀 수 있을 거고요. 또 에세이 작성하는 곳이 있어요. 에세이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지문이 있고 주관식 답에다가 본인이 생각한 것을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컴퓨터용 사인펜인가? 아니요, 이건 볼펜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는 거고, 에세이 주제는 그 회사 산업, 그리고 트렌드, 그다음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좀 뭔가 창의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올릴 건데 제가 이제 신문을 많이 봤었거든요. 신문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좀 새로운 기업들과 이제 다른 산업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우연치 않게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신문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은 에세이는 또 면접에 반영됩니다. 1차 면접에 아마 제가 1차 면접 때 갔을 건데 아마 에세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거를. 근데 이제 그 에세이를 질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면접관들이 제 에세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 에세이도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